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했다 기각당한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현재 박 전 시장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피해 여성 측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밀 유출 부분을 뺐다는 것은 경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라 볼 수 있고 권력 눈치 보기를 드러낸 것이며, 나아가 역으로 이번 사건 관련해 수사기밀이 유출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망한 박 전 시장은 여권 소속의 수도 서울지자체장으로 상당한 권력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 전 시장은 청와대나 경찰 등 외부와 한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수사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분을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는데, 경찰의 이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휴대전화 영장 신청이 드러나면서 권력의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세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출입기자 등 외부인에게 뒷자리 번호가 8415로 사용되는 공식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휴대전화 2대의 뒷자리 번호는 모두 5301로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여성 비서 A씨 등에게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서울시가 배포한 출입기자단 수첩 등에도 뒷자리가 5301로 끝나는 또 다른 번호가 존재했고, 2017년엔 3878로 끝나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적도 있었던 만큼 박 전 시장이 생전 사용한 휴대전화 개수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휴대폰 중 하나를 숨진 현장에 가져갔고, 경찰이 이를 발견해 확보한 상태여서 최소한 2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휴대폰은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확보가 안 된 나머지 휴대폰들 중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외부와의 한라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피해 여성의 고소천 박 전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상세한 진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없는 저강도 보고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그 이후 피해 여성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자세한 피해자 진술이 담긴 고강도 정보를 박 전 시장이 전달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달 경로는 한라인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휴대폰 영장 신청 사실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 특검 도입이나 국회 차원의 조사 등에 대한 정치권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 대통령 문재인이 분명히 이번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지는 자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관련된 문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발언은 청와대와 박원순 전 시장 사이에 한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은 수도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죽음이 벌어졌음에도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 충격적이란 말 전달 외에는 온 나라가,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에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지시 당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공소시효까지 소멸된 사건이었지만, 윤지호라는 중대한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정치권 분위기 등을 이유로 수사 재개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 때와는 달리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선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지시 때도 장자연은 이미 사망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윤지호란 목격자가 있었다고 둘러내고 싶어도 그 목격자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고, 또 법원도 윤지호의 증언이 신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찰이 자신들 입으로 피해 여성이 조사받던 당일 오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성추행 비소 사실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이고 정권의 권력 사유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한 경찰의 수사 태도는 보면 볼수록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영장 신청에서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분을 제외해 의심을 자초했고, 눈치보기 수사, 부실 수사로 비난을 받자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수사팀도 기밀 유출 의혹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의혹을 스스로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당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는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바로 이런 태도가 이번 사안에서 한라인을 통한 기밀 유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이성윤 지검장과 현 정권과의 관계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안도 특검 도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여권이 만일 이에 비협조할 경우 그것은 여권이 이번 사안을 미제 사건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오히려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폭발력은 더욱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